지난화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중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의 큰 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정서의 협약 내용에서 추가로 접근과 이익 공유를 구체화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로는 연락기관과 책임기관이 있습니다. 각 당사국은 연락기관을 설치하여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 지식 접근 절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또한 책임기관을 설치하여 연락기관에서 공개한 절차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면 책임기관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를 내립니다.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요건 충족은 자원재 공국에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을 이용할 이용국에서도 자국 내에서 이용할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 지식 접근이 자원재 공국이나 토착지역 공동체의 사전 통고 승인, 상호합의 조건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확인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접근 이익 공유에 대한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국가 간 적절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접근 이익 공유 규정을 준수했는지 파악하려면 우선 관련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사국은 점검기관을 설치하여 사전 통고 승인 유전자원 출처, 상호합의 조건 등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정보를 취합하거나 접수하며 의정서 당사국 전체 차원에서는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 체계를 두어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의정서 당사국은 또한 국경을 초월하는 유전자원 그리고 사전 통고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범지구적 다자 간 이익 공유 체계를 고려해야 하며 현재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이를 검토 중입니다. 그 외에도 의정서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 이익 공유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개발도상국의 역량 제고, 기술 이전과 기술 협력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고야 의정서의 가장 획기적인 기여는 생물 다양성 협약의 접근과 이익 공유 관련 규정이 이행을 위한 위와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과 접근 이익 공유 법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